자, 이번 시간에는 329페이지 보시면 4차의 발행에서 할증 발행 있어요. 할증 발행. 자, 바로 우리 또 하던 식으로 가죠. 예제 9번. 자, 위 예제 7에서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나 시장이자율이 5%다 그랬어요. 아까 액면이 5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 8%였고요. 만기가 3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 이자율이 5%다 그랬어요. 5%.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나는 몇 프로 준다? 8% 주는데 딴 놈들은 5%밖에 안 줘요. 그럼 나한테 돈을 꿔주려고 난리 부르스를 칠까요? 안 칠까요? 아마 90배까지 쓸 거예요. 당연히 청와대병은 당연히 써야 되고 90배까지 쓸 거라고. 왜? 3% 차이면 천문학적 숫자니까 전 세계 돈이 다 나한테 몰려올 거예요. 동일한 조건이라면. 자, 그렇다 보니까 나한테 돈을 꿔주려고 별백을 다 써요. 그럼 이제 내가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나는 배짱을 탕탕 튀면서 그래, 나한테 웃잘 건데 하고 물어봐야죠. 자, 나한테 웃잘 건데, 그런데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웃잘 건데 할 때 다 뭘로 해결한다?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자, 내가 3%를 더 주면 내가 3% 더 주는 만큼을 네가 나한테 뭐해? 컴백해라. 그래, 공평하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놓고 돈 먹기예요. 내가 3% 더 주는 만큼을 네가 나한테 그만큼을 다시 갖고 오면 공평해지는 거죠. 공평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요 상태 같으면 자금의 공급이 커요? 수요가 커요? 공급이 크지. 왜? 나한테 돈 구워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공급이 커. 수요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수요는 하나밖에 없잖아. 공급은 많아.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은? 수요는 없고 공급이 많아.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나? 헷갈리네? 헷갈리네? 떨어지나?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책에 어디 써놨는데 갑자기 경제학부로 들어가려니까 좀 힘드네. 책에 써놨어요.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 봐요. 다시 이제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맨 하던 방법대로 1, 2, 3 해보자. 1, 2, 3. 자, 그러면 지금 8%예요. 8%니까 매년 이자가 4만원씩, 4만원씩, 4만원. 자, 만기 시에 원금 50만원. 자, 그럼 현재 가치가 얼마냐 계산할 때, 할인할 때 이자율을 뭘로 사용한다? 시장이자로 할인한 시장이자.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이제 역시 이자의 현가, 원금의 현가. 자, 이자는 얼마? 4만원 곱하기 어떻게 해요? 3년 몇 프로? 5%. 그 다음에 연금 현가. 자, 원금의 현가는 100만원 곱하기 3년 5% 이제는 현가.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서, 자, 얼마가 나올 거냐. 54만 850원. 자, 요렇게 사채가 발행된대요. 사채가. 이제는 50만원짜리가 얼마에 발행됐다? 54만원에 발행돼요. 그러니까 액면보다 할인 발행됐어요? 할증 발행됐어요? 할증 발행된 거, 할증 발행.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겠죠. 자, 요렇게 발행된다. 요렇게. 자, 이제는 뭐 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걸 잘 하려면은 어쨌든 얼마에 발행됐다? 54만 850원에 발행됐다. 자, 그럼 4850원의 성격이 뭐냐? 이제 4850원의 성격이 뭐냐? 자, 내가 남들보다 이자를 더 주는 대신에 나중에 3년 동안 나눠서 주는 거죠. 나눠서 더 3%씩 더 주는 대신에 그만큼을 다시 네가 나한테 갖고 오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사채 역시 뭘 하나 그려보죠. 아까하고 동일해요. 하나, 둘, 셋. 자, 일자를 쓰시고요. 유효이자 쓰시고, 액면이자 쓰시고, 상가액 쓰시고, 장부가액. 아까하고 전혀 동일해요. 자, 자유로운 시점에 얼마? 54만 850원에 말합니다. 근데 유효이자가 몇 프로였어요? 5%, 시장이자가 8%였어요. 자, 그럼 1차 연도 시점에 이자가 주거니 받거니 돼야 된다. 저거에 몇 프로? 5%가 주거니 받거니 돼야 된다. 저거에 54만 850원에 5%가 얼마예요? 27,200원.
27,043원이 이자예요. 근데 나는 얼마를 준다고 이자를 58, 40, 4만 원에 이자를 줄 거예요. 그죠? 얼마를 더 줬다? 원래 이거 줘야 되는데 4만 원 줬으니까 요거 차이. 요 차액이 12,957원이다. 자, 잘 봐요. 원래 이자를 더 준다고 그래서 더 줄 만큼은 어떻게 써요? 여기다 들어가 있죠, 지금. 이자를 더 주는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요걸 첫해 까먹고, 둘째 까먹고, 셋째 쭉 까먹겠죠. 어떻게? 이제는 여기서 요걸 차감하는 거예요. 차감해. 차감해서 얼마가 될 거냐? 527,893원이 돼요. 자, 이제 남은 게 저거죠? 저거의 몇 프로? 그 다음에는 역시 저거의 5%만 주면 돼요. 5%가 얼마냐? 26,395원이다. 근데 여전히 나는 4만 원을 주고 있다. 이거하고의 차액이 얼마냐? 13,605원이다. 역시 잡아 빼면 되죠. 저거 빼시면 51,40288이 나오고요. 끝에 얼마로 맞추자고? 항상 50만 원 맞춰요. 자, 그래서 맞춰놓으면 역산하면은 얼마가 되냐? 14,288이 나오고 역시 4만 원 주고 있다. 자, 원래는 여기 요거에 5%하고 역산한 금액의 차액 쓰는데 1 내지 2, 3 정도면 맞는 거고, 그죠? 그 정도라면 요거 역산한 값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역산한 가격이 25,712원이 된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사채의 발행자 입장에서 살펴봐요. 사채의 발행자. 자, 사채의 발행자. 자, 책을 보지 말고 여기를 보면서 같이 떠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이 어느 쪽에 기재가 되는지 이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이것부터 머릿속에 쫙 그려져야만 중국 가서 그냥 놀면 돼요. 중국 가서. 그야말로 머릿속으로 쫙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된 사람은 허구한 날 이거 그려갖고 삽질하고 있다고. 뺐나 더 했나 이유를 모르면은. 자, 차변에 사채를 얼마에 발행했어요? 54만 850원에 발행했죠. 돈이 얼마 들어왔어요? 차변 현금 54만 850원이 들어왔어요. 자, 대변에 내가 뭐를 구한 거예요? 사채죠, 사채. 자, 원래 얼마짜리예요? 50만 원짜리예요. 종이 딱지에는 50만 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대변에 사채 50만 원. 그런데 50만 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4만 850원을 더 받았어요. 자, 옛날에 적게 받았을 때는 차변에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런데 얘는 더 받았어요. 더 받았으니까 대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렇게. 자,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얼마의 돈을 빌린 거라? 50만 원하고 4만 850원 더 빌렸어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어떻게? 54만 850원. 자, 아까는 이걸 대차 대조표에 표시할 때 어떻게? 사채 얼마? 50만 원 써놓고 아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마이너스 했는데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어디? 할증 발행 차금 대변에 있죠? 대변에 있으면 어떻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할증 차금에서 4만 850. 대변이 같이 대변 선수니까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다? 54만 850. 자, 총 부채는 요거란 얘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이렇게 기재되는 거예요. 얘는 아까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차감하는 형식, 얘는 가산하는 형식이에요. 가산한다가 아니죠. 가산하면 바로 더해서 54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가산하는 형식으로 기재를 해놨어요. 차감하는 형식이고요. 자, 이제 끝났죠. 뭐 1차 년도 이자 줘야죠. 대변에 현금 얼마 줘요? 4만 양 줘야 돼. 4만 양. 그런데 원래 얼마 줘야 돼? 차변 이자 비용으로 27,044만 원 줘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을 내가 미리 받아놨죠. 더 주는 부분만큼을. 그런데 걔가 지금 어디가 있어? 사채 할증 발행 차금가 있죠. 그러니까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차변에 12,957원. 자, 2차 년도 역시 이자 줘야 돼요. 대변에 현금 4만 양. 차변에 이자 원래 얼마 줘야 돼? 26,395. 차변에 비네요. 자, 그러니까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원래 발행 시 어디 있어서? 대변에 있었죠. 그러니까 상계치리 하면서 항상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차변에 들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처음에 어디 있어서? 차변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자 주면서 어디? 항상 대변에서 까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기가 머릿속에 쫙 그려져야만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지금 이래놓고 그냥 바로 그 2차 문제 같은 데서도
분개하시오. 그런다고 그냥. 2차전도 분개하시오. 아니면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이 얼마냐. 아니면 바로 이자 비용이 얼마냐. 이자 수익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결국 분개를 통하면 어때요? 자동으로 들어오잖아요. 따로 계산을 안 해도 분개만 할 줄 알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처음에 어디 있었냐. 그럼 걔를 없애주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걸 같이 항상 엮어서 따라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매도 가능증권 평가 이익이 자본 조정에 있었는데 대변에 있었다. 그러면 이익은 대변에 있죠. 손실은 어디 있어? 차변에 있어. 근데 자본 조정에 표시하려면 어떻게 돼요? 대변을 옮겨줘야 되죠. 그런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분개를 어디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없을 때 어디로 없애줄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줘야 돼요. 자, 뭐 3년까지 이제 할 건 없죠. 자, 발행자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자, 논리는 아까하고 전혀 동일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사채의 투자자 입장에서 살펴보자. 투자자 입장. 자, 원래 돈을 얼마를 꿔줬다? 54만 850원. 역시 자산의 원가, 자산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한다? 매입 가격 플러스 취득 부대 비용. 얼마에 매입했다? 54만 원에 매입했다. 54만 원에. 자, 그럼 분개요. 차변, 대변. 현금이 얼마 나갔어요? 현금이 54만 850원. 자, 바로 여기다가 투자 채권이다. 54만 850원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1차년도에 이자 받았다. 차변, 현금 받았네요. 얼마? 4만원 받았어요. 대변에 원래 왜 받았다? 이자 수익이다. 자, 이자 수익이 원래 얼마야? 27,043원. 자, 원래 27,000만 받아야 되는데 27,000을 받았다는 얘기 더 받았죠? 자, 더 받는 걸 나는 어떻게 해놨어요? 여기다 집어넣어 줬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여기서 빼주면 돼요. 투자 채권. 12,957. 끝났죠? 2차년도에 어떻게 차변? 현금 받았죠? 얼마? 4만원 받았어요. 대변에 이자 수익이 얼마요? 26,395원. 지금 어디 기어 들어가 있다? 투자 채권에 집어넣어놨으니까 대변에 투자 채권 13,600원. 자, 3차년도 차변 현금 받았다? 4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이 25,712원. 나머지는 투자 채권 14,288원. 자, 그렇게 딱 끝나면 어떻게? 투자 채권이 장부가액이 얼마 남을 거라고? 50만원 정확히 남을 거예요. 그럼 이제 원금 받은 거 해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는 간단해요.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죠. 왜? 지금은 여러분 보고 일부러 찾아보라고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는 다 줄 거예요. 시험장에서 다 줘요. 왜? 지금 요새 뭐 복덕방 계산기를만 쓰라며? 복덕방 계산기라고 안 하고 요새는 뭐 쌀집 계산기. 이거 쓰라고 그러죠? 쌀집 계산기 갖고 연금의 현가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해요. 물론 열심히 하면 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험장에서는 다 연금의 현가는 뭐 이자가 몇 프로일 때 연금의 현가 몇 프로 뭐 이거 다 줘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그냥 곱하기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논리만 잘 이해하시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3장의 현재 가치를 미리 알려드린 이유가 자, 자산의 개념이 요렇게 보니까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이 현재 가치 논리만 아시면은 회계학에서 적용되는 모든 현재 가치는 다 해결이 돼요. 다만 계정 과목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다른 자산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냐 이렇게 계산할 때 다른 데서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냐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계정 과목 부르는 이름이 조금만 달라질 뿐이지 논리는 100% 이거랑 동일해요. 이거랑 동일하니까 요 사채에 대한 논리를 정확히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현대 회계학에서 나오는 모든 현재 가치 다 해결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할증 발행 차금, 할인 발행 차금 삼각표 그리는 거 머릿속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될 때까지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이건 노가다죠? 처음에 한 번이 힘들지 그 다음엔 어때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도 하세요. 그려놓고 분개하세요. 왜? 머릿속에서 그냥 딱 나오면 자동으로 쫙 스크린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머리가 너무 좋아도 회계학 못한다. 왜? 한 번만 들으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또 해야 돼? 머리 좋은 사람들은 반복하는 거 싫어하죠. 좋아해요? 싫어해요. 똑같은 거 하는 거 싫어해요. 새로운 걸 좋아한다고. 근데 머리 적당히
안 좋으신 분들 어때요? 새로운 거 싫어하죠? 나는 이게 좋사오니. 반복적인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으신 분 못해요. 꼭 반복하셔야 돼요. 특히 본인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34페이지 보시면 사체 발행 차금의 삼각 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 삼각표를 이렇게 만들었죠? 아까 쭉 만들었는데요. 자, 그때 삼각표 만들 때 그 두 번째 거는 일자 다음에 쓰는 게 유효이자 그랬죠? 유효이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삼각이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삼각이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삼각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을 제대로 인식하는 방법이라서 현재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 방법만을 인정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데서 회계 원리 내지 뭐 학교에서 들었던지 학원에서 다른 학원에서 들었던지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듣고 나니까 어때요? 쉽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데 중소기업 같은 데서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회계학 수업을 정상적으로 듣고 현재 가치가 뭔지 미래 가치가 뭔지 또 수학을 공부를 정상적으로 했으니까 이런 한번 들으면 아는데 중소기업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문제가 뭐예요? 인재가 안 가죠? 훌륭한 인재가 중소기업에 안 가요. 더군다나 회계학 잘하는 사람이 중소기업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회계학 잘하는 사람 찾기 힘들죠. 회계학 잘하는 사람 안 가요. 그럼 또 사장님이 영업만 알죠. 물건 파는 건 잘 파는데 관리는 잘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암만 가르쳐줘도 이해 못해요. 못해요. 심지어 뭐 격리 담당자도 없을 정도예요. 야, 회계해. 그러면 어떡하냐면은 제가 한번 어느 기업에 회계 담당자를 뽑아보니까 경력자 우대에 그랬더니 경력자가 왔어요. 자기 회계 업무를 많이 해봤대요. 그래, 어디까지 해봤는데? 그랬더니 너 뭐 할 건데? 그랬더니 그 영수증 받으면요, 그 세무사 사무실에 갖다 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영수증 사장이 주고 지가 돈 쓴 걸 뭐 이렇게 쓰면은 그 영수증 모아가지고 어떻게? 세무사 사무실에 갖다 주는 게 회계 업무야. 지금 현재 회계 업무가. 장부 정리 못해요. 그럼 영수증만 모아다가 갖다 주면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다 거기에 프로그램 주고 다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조그만한 기업에서는 어떻게? 그냥 뭐 몰라라 하고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중소기업한테 아, 이런 방법으로 해봐. 그러면 사업 안 해. 그러고 때리쳐요. 너무 어렵잖아.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와서 강의 듣겠어요? 절대 안 듣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인재들이 많이 안 가니까 회계 처리가 조금 힘들겠다. 아, 힘들겠다. 그러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정액법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죠. 정액법. 자, 우리가 지금 사실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잘 장부가액 따져가면서 유의자 따지고 액면이자를 따져서 쭉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런데 너무 힘들잖아. 힘드니까. 자, 어쨌든 우리가 따지는 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잘 배분하는 거예요. 그죠? 왜? 먼저 받았다, 먼저 줬다. 그걸 어떻게 배분할래?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에. 자, 그러다 보니까 걔는 이 유의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얘는 그냥 n분의 1 하자. n분의 1 하자. 그럼 우리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삼각표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가 유효이자, 액면이자, 삼각의 장부가액.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여기 바뀌어지고 얘는 항상 픽스가 됐었죠. 그럼 얘가 변했고 얘도 계속 변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얘를 픽스를 시키자는 얘기야. 어떻게? n분의 1씩. 그러니까 얘도 매년 동일해, 얘도 매년 동일해. 그럼 얘는 자동으로 동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왜 두 개가 동일해졌어? 그럼 얘도 자동으로 동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뭐다? 정액법. n분의 1. 그러니까 얘는 정액법은 얘를 먼저 n분의 1에서 픽스 시켜요. 픽스 시킨 다음에 얘는 이미 픽스가 돼 있죠? 그럼 이 둘과의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고려해서 이게 할증 발행 같으면 이 차액을 내다 쓰는 거죠? 할인 발행 같으면 더해서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픽스를 시키는 게 정액법이다. 이게 정액법. 그러니까 순서가 유의제법은 유의제를 계산해서 먼저 쭉 나갔는데 정액법은 거꾸로 오는 거예요. 자, 예제 10번을 보죠. 예제 10번. 위 예제 8을 정액법을 이용해서 삼각표를 만들어봐라. 회계 처리해봐라. 그랬어요. 자, 예제 8번으로 가봐요. 예제 8번. 예제 8번에 보니까 얼마에 발행된 거예요? 47만 5,129원에 발행된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정액법으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얘를 지금 47만 5,129원. 5,129원. 근데 얼마짜리였죠? 50만원짜리니까 24,871원을 어떻게? 나누기 3분의 1씩 하자는 얘기예요. 곱하기 3분의 1씩. 그럼 3, 8, 23, 뭐 8천 얼마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8천 얼마씩은 미리 배분해 놓는 거예요. 4만 원은 픽스가 돼 있죠? 그럼 이 차액을 어떻게? 여기다 계속 써주는 거예요. 자, 그 표가 지금 394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보세요. 어때요? 액면이자 일정, 할인차금상각 일정, 유효이자 일정. 3년 내내 일정하죠? 그럼 3년 동안 똑같은 분계만 계속 반복하자는 얘기예요. 왜? 무식해서 잘 모르니까 그렇게 좀 봐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회계 처리 한번 봐요. 3년 내내 똑같은 회계 처리예요. 그 표를 이용해서 그냥 회계 처리 똑같이 하시면 되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뭐 예제 11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똑같이 해서 그냥 뭐 말장난이니까. 자, 그 다음에 336페이지 가시면은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의 비교 그런 표가 나오는데요.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죠.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매년 나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사채의 장부과의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차이를 그러니까 할인 발행 됐으면 어떻게? 점점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커져서 액면가액으로 귀결이 돼야 되죠. 할증 발행 됐으면 점점 작아져서 액면가액으로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이자 비용. 현금 나가는 건 어때요? 항상 일정했죠. 정액법 보세요. 정액법. 우리가 아까 해봤지만 다 일정했죠? 항상 똑같아요. 다 일정. 그죠? 네 개 다. 자, 유효이자율법에서 할인 할증액 상각 보니까 어때요?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둘 다 증가해요. 자, 실질적으로 가서 보세요. 지금 유효이자율법에 예제 8번하고 예제 9번이겠죠? 예제 9번. 어때요? 삼각표를 보세요. 삼각액이 점점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커져요. 자,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야 돼요. 자, 할인 발행 같은 경우에, 할인 발행, 예제 8번 먼저 봐요. 할인 발행이죠. 자, 할인 발행 같은 경우에, 그 328페이지 삼각표를 보면서 생각해요. 할인 발행의 경우에 장부가액이 점점 커져 작아져. 점점 커지죠. 커지면 유효이자도 커져 작아져. 커지죠. 액면이자는 어때요? 같죠? 그럼 한 놈이 점점 커지네. 한 놈은 같고. 그럼 그 차액은 점점 어떻게 되는 게 지금? 커지죠?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제 9번을 가봐. 예제 9번에 333페이지 삼각표를 보세요. 자, 장부가액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유효이자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현금이자 어때요? 픽스돼 있죠? 그 두 개의 차액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벌어지겠지. 예제 9번 333페이지 할증 발행의 경우 자, 장부가액이 점점 커져요. 아, 점점 줄어들죠. 할증이니까. 그죠? 유효이자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액면이자 픽스돼 있어요. 그 차액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할인 할증액은 어떻게? 항상 증가하는 거예요. 답이 거기서 보통 나오죠. 객관식 같으면 거기서 뭐 감소한다. 뭐 거꾸로 나올 거예요. 근데 항상 증가하는 게 증가. 자, 그 다음에 유효이자법에서 총이자 비용을 보세요. 할인 발행의 경우 커져요. 할증 발행의 경우 감소해요. 자, 당연하죠. 할인 발행이에요.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이면 점점 어떻게 돼? 장부가가 뒤로 갈수록 커지죠. 왜? 액면가로 갈 거니까. 점점 커지니까 그게 유효이자를 곱하면 점점 당연히 커질 거예요. 자, 할증 발행을 봐요. 할증 발행은 장부가액이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어서 액면가로 갈 거죠? 거기다 이자를 곱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줄겠지. 당연한 얘기를 써놨는데도 막 섞어놓으면 어떨까요? 무지하게 헷갈려. 그래서 시험에 탈래 자주 나나요? 여러분들이 틀릴 확률이 높으니까 자주 나는 객관식에서는 어느 시험을 막론하고 이 테마는 꼭 하나씩 나요. 웬만하면은.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우면은 반드시 틀리죠. 이 많은 경우의 수를 어떻게 배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들이 삼각표를 머리에 그리면서 아 그때 이랬지 이걸고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에서 답을 골라야지. 외우면은 반드시 틀려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어디서 난다? 주로 할인 할증이 삼각에서 주로 많이 나더란 얘기예요. 할인 발행 같은 건 증가한다. 할증 발행 같은 건 감소한다. 이렇게 놓으면 헷갈리잖아. 거기서 주로 난다. 그래, 나머지는 좀 읽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할인 할증 발행 차금 삼각표를 보면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기 전에 노가다를 한 대여섯 번 한 다음에 문제를 계속적으로 풀어와서 할인 삼각표, 할증 삼각표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이해가 된다. 그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36페이지 5번 이자 지급이 연 2회 이상인 경우 이런 테마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자, 지금은 연 1회 이래서 예를 들어 3년이다. 3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이때 한 번 그랬어요. 예를 들어 이자 지급이 2번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한 번 더 있죠? 각각 한 번 더. 그러다 보면 기간이 어떻게 돼요? 따블이 되는 거죠? 기간은 따블. 그러나 이자는 중간에 한 번씩 더 주니까 원래 주기로 한 거에 반씩 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자는 줄이고 기간은 늘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분기별로 한 번씩 준다. 그럼 분기가 몇 번이요? 4번이요. 4번. 그죠? 4번. 그러면은 기간은 4배 해야 돼요. 이자율은 곱하기 4분의 1 하면 돼요. 시장이자 유효이자 같이 나누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그냥 푸시면 돼요. 기간은 더블로, 이자율은 반씩 그렇게 놓고 계산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역시 노가다에 해당하는 문제겠죠. 완전히 그렇게 하시고. 자, 6번 문제, 338페이지 6번 이자 지급 기간과 회계 연도의 불일치.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자, 연도 말에 준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요때 됐다. 이게 요때. 예를 들어 7월 1일 날 발행됐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사실은 요렇게 주는 거라 요렇게. 3년이라고 그래도. 그죠? 그런데 회계연도가 12월 31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때까지 6개월치를 계산해야 돼요. 자, 발행자 입장에서는 요때까지 이자 줬어, 안 줬어? 보통 1년 후에 주기로 했다 그랬으면 이때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럼 뭐예요? 미지급 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 받았어, 안 받았어? 받을 권리가 생겼죠. 6개월이 지났으니까. 연도 말이 됐으니까 어떻게? 미수 이자 내지는 미수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요때 1년치를 다 줬죠? 근데 사실 1년치 다 주더라도 요거만 요 회까지 작년 끝까지 엎어서 준 거는 작년 거는 미지급 이자 준 거죠? 받은 사람도 이때 1년치 다 받았더라도 요게 1년치가 다 이자 수익이 아니에요. 6개월치만 이자 수익이야. 요거 가르자는 얘기예요. 요거, 그게 나왔죠? 자, 그래서 그거는 저기 예제 13번인데요. 예제 13번인데 340페이지로 가보죠. 340페이지. 자, 삼각표. 우리가 이제 얼마에 발행됐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보니까 어떻게 됐냐? 이 문제는 지금 1차년도 말, 2차년도 말, 3차년도 이런데요. 이자가 지금 발행이 4월 1일 날 발행이 됐대요. 4월 1일 날. 그러면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가 1년이죠? 요렇게 가나진다네, 요렇게. 자, 그럼 요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요 시점에서는. 자, 삼각표 보면서 봐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 먼저 볼까요? 투자자 입장에서 요 시점에서 보죠. 삼각표를 보면서 요 시점에. 자, 그냥 4월 1일이 아니고 요게 1월 1일이라고 가정하고 맨 첫 줄을 풀어봐요. 자, 투자자 입장에서 맨 첫 줄만 한번 봐요. 요 시점 첫 회계연도다. 자, 차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삼각표를 보면서 바로 봐요. 삼각표를 보면서 그러니까 2002년도 3월 31일 분계가 2021년도 12월 31일이다. 이렇게 놓고 한번 분계를 해봐요. 투자자 입장이에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됐어? 할인 발행됐죠. 할인 발행. 투자자 입장이에요. 투자자. 발행자부터 해볼까요? 아까 순서에 준해서 여러분들 헷갈릴지 모르니까. 자, 발행자 입장에서 해보죠. 자, 차변, 발행자 입장에서 뭐 줘야 돼? 1차 년도 말에 이자 줘야 돼. 현금. 차변에 이자, 비용,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차익은 뭘로? 사채, 할인 발행청. 어디로 가? 잘 생각해. 사채 할인 발행됐다. 액면보다 싸게 발행됐어? 비싸게 발행됐어? 돈이 더 들어왔어요? 덜 들어왔어요? 덜 들어왔죠. 덜 들어왔으면 그 차익이 어디에 기재돼? 그렇죠? 차변 있잖아. 왜 50만원짜리 5만원짜리 4만 8천에 발행됐잖아. 차변에 현금, 대변에 사채,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없을 때는 대변으로 날아가야지. 여기다가 사할차. 이렇게 되죠? 그냥 그래. 근데 이게 머릿속에 다 그려져야 돼. 1차 년도 이자 주는 시점이요. 사채 발행된 거 말고 사채 발행자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 얼마가 돼? 여기다가 첫 해니까 5,797. 이자 비용이 5,797. 현금 이자가 5,000원. 그리고 797 이렇게 첫 해 분기가 돼야 되죠? 1월 1일부터라면은 이 문제랑 달리 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요때 발행돼서 요때 준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때 발행돼서 요때 됐어. 그럼 몇 개월이요? 12 빼기 4에서 8개월 하면 틀리죠? 어떻게? 1, 2, 3. 12 빼기 3에서 9개월치 이자는 요럴 거예요. 그럼 요거에 12분의 9 하면 돼. 그래? 현금도 원래 요거 다 같이 12분의 9 곱하기 12분의 9. 자, 요까지 문제가 없는데 현금은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지. 언제 줄 거예요? 요때 줄 거예요. 그죠? 요때 줄 거예요. 그러면 요 당시에는 안 줬지. 안 줬으니까 어떻게? 현금이 아니라 미지급 비용 내지는 뭐 미지급 이자. 지금 책에서 뭘로 해놨어요? 미지급 이자로 해놨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시점에 그렇겠죠. 그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시점에 이렇게 요때 실질적으로 뭐 줬어요? 실질적으로 돈 주죠? 대변 어떻게? 현금 얼마 줬어요? 5,000원 줬겠죠? 그러면서 차변에 뭐예요? 미지급이자 그때 계산된 거. 그죠? 나머지 3개월치는 요번에 이자 비용이에요. 그죠? 이렇게 계산.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할차가 있으니까 요때 3개월치 안 한 거 여기도 역시 사할차 넘어야 되겠지? 요 9개월치는 여기서 해먹고 여기는 12분은 3개월치 여기서 또 해야 되겠죠? 요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죠? 근데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앞에 걸 완벽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12월 30일 날은 돈 준 거 다 계산하고요. 실질적으로 돈이 요때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개월치 다시 회계 처리하자는 얘기예요. 여기서 9개월치 여기서 했으니까 3개월치 여기서 다시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에 나머지 3개월치는 어디? 요때 하자. 3월 31일 날. 그리고 요때 가서는 또 9개월치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요때 3개월치 하고 또 9개월치 해야 결산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돼? 그거에 정확히 반대로 해서 다 야도 요것만 곱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이것도 역시 단순 노가다죠. 그냥 갖다 붙이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 341페이지 보시면은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복습 한번 해요. 투자 주식 같은 경우 어떻게 평가했어요? 투자 주식은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평가했죠. 얘는 단기, 유동자산이고, 얘는 고정자산이고. 자, 투자 주식, 투자 채권. 자, 채권은 어떻게 분류하게 됐냐면, 역시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이미 4장에서 살펴봤죠.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투자 채권은, 자, 매도 가능, 만기 보유 증권이 있고요. 얘는 만기까지 가겠다. 만기까지 들고 있겠다 하는 친구가 만기 보유 증권이고요. 지금 다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채무자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난 중간에 팔아먹을래 하는 친구는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분류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부분은 이거는 4장에서 이미 다 살펴봤죠. 지금 우리가 쭉 공부한 내용은 다 이거예요. 지금 책에다가 단순히 여러분들이 투자 채권 하지 말고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 만기 보유증권의 평가 방법이에요. 만기 보유증권의 평가 방법이고. 자, 매도 가능 증권 주식에서 어떻게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거였어요. 얘도 공정가액. 그런데 얘는 바로 즉시 인식하고 얘는 유보시켜 놓는다고 그랬죠? 자, 얘는 어떻게? 매도 가능 증권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다음에 유보하는 거죠? 자, 얘도 그럼 제목이 같네요. 제목이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서 어떻게 해야 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손익에서 어디로 가? 자본조정으로 가는 거예요. 왜? 제목이 같잖아. 지금 똑같은 그 투자 자산에서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그죠? 그런데 야만 이자를 계산할 게 있어 없어? 주식은 이자가 없죠. 쟤는 배당만 있어. 그런데 야는 이자가 있어 없어? 있죠. 있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만기 보유증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해요. 얘는 유효이자율법에서 상각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회계학 증정으로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상각을 해서 그 상각 후에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야하고 야는 공정가액하고 한 번 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매도 가능 증권은. 기본이 뭐라고? 기본이 상각을 하는 거예요.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 근데 얘도 하고 얘도 다 해요. 얘는 하고 끝나고 얘는 거기서 한 번 더 얘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듯이 얘도 공정가액하고 다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 시장이자율이 계속 바뀐다고 그랬죠? 그럼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그 시장이자율로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이 뭐예요? 그 시장 가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걸로 계속 평가를 해요. 그런데 단 요거 하고 난 다음에 얘랑 똑같이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한 번 더 하는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은 항상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걸 해주셔야 되니까 초급액에서는 여러분들이 요걸 해주시면 돼요. 요걸 하시고 요것도 별거 없어요. 이게 숙달되면은 그냥 거의 단순 노가다형 문제예요. 그냥 갖다 평가 한 번 더 해주고 그 매도 가능 평가 손익을 어디로? 자본조정으로 보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감액 손실 인식하고 그런 거 해봤죠? 여기서 똑같이 할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현재 가치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삼각표 만드는 거, 그거에 완벽을 기하시고 나머지 테크닉은 중급액에서 하시면 돼요. 너무 깊숙이 들어갈 필요도 없고 현재는 요거 완벽하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거만 되시면 이 나머지 테마들은 그냥 쉬워요. 근데 요까지 가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요걸 철저하게 공부를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내릴게요. 자, 초급액에서는 요까지만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하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 왜? 머리가 깨지죠. 이 정도까지만 집에서 꼭 연습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자, 수고하셨어요.